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차트에서 자주 보는 이동평균선, 그 중에서도 왜 이 선들이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하는지, 그 원리와 실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본 개념은 지난번에 5편에 걸쳐 자세하게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약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는 부분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기존 5편을 먼저 학습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 이동평균선이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위 차트에서 캔들 뒤로 보이는 여러가지 세계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평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최근 며칠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5일선, 최근 5일 동안의 종가 평균. 21선, 최근 20일. 61선, 최근 60일. 200일선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최근 200일입니다. 즉, 이동평균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라고 볼 수 있어요. 2. 왜 지지 저항이 되는 걸까요?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주가가 상승 중일 때 21선까지 살짝 눌렸어요. 그런데 그 선을 딱 찍고 다시 반등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 21선을 기준으로 한 매수자들이 내가 3평균 단가 근처니까 여기서 다시 사보자 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 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손실을 보게 되죠. 이 선이 저항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즉, 이동평균선은 사람들의 심리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3. 어느 이동평균선을 봐야 하나요? 도움이 된다고 해서 모든 이평선을 다 켜두면 될까요? 아니요. 이동평균선도 너무 많으면 헷갈립니다. 보통 아래 세 가지 기준선이면 충분합니다. 단기 추세 5일선, 11선, 중기 추세 21선, 61선, 장기 추세 121선, 200일선. 단타나 스윙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 5일, 20일, 61선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뷰 무료 버전을 이용하실 경우 보조 지표를 많이 켜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합되어 있는 버전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실전에서 이렇게 써보세요. 21선 눌림목 매매.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 21선까지 눌렸다가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보통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자주 사용되기도 해요. 61선 저항 돌파 매매. 한동안 눌렸던 종목이 61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인데요. 장기 눌림이 끝나고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평선 수렴 구간. 여러 이동평균선이 한 지점에 모여 있으면 가격이 멈추기 쉬운 자리입니다. 즉, 지지선 또는 저항선으로 작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로도 부르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5. 꼭 기억할 점. 이동평균선은 완벽한 예언 도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평균 매입 단가라는 점에서 심리적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지지나 저항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진입 타이밍이나 손절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전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동평균선은 왜 지지나 저항처럼 작용할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차트는 사람들의 감정이 만든 결과이고 이동평균선은 그 감정의 평균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들이 단순한 선이 아닌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선을 기준으로 진입과 손절 타이밍을 잡는다면 여러분의 트레이딩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직 해외 선물 투자가 처음이라면 정식 거래소 컬처캐피탈에서 안전하게 시작해보세요. 신규 가입 시 100불 크레딧 지급, 입금액의 30% 추가 보너스 크레딧까지, 초보자 맞춤 교육 실전 가이드도 무료. 차트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은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앞당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갭과 지지선이 겹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셨던 갭 메우기 구간, 거기서 반등이 잘 나오는 이유,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